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창경에서 지적재산권 형사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차 변호사 최하나입니다. 두 딸을 키우고 있고요. 큰 딸은 중학교 1학년, 작은 딸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의 95%, 96% 이상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또 실제로 10대 청소년이 하루에 평균 인터넷을 얼마나 이용하나 봤더니 PC로든 스마트폰이로든 하루에 8시간 정도를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 10대 청소년들한테 SNS라든지 스마트폰이 정말 일상화가 된 건데요. 그런 만큼 사이버 사기 검거율에 있어서 청소년의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청소년들이 사이버 사기의 가해자로든 피해자로든 연루된 경우가 1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살인 예고 글도 되게 좀 문제가 됐었죠. 근데 이 글을 올린 사람들을 잡아봤더니 10대가 40% 정도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었는데요. 이제 저희 때랑은 달리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중고거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런 사이버 사기라든지 뭔가 이제 재미 삼아서 이런 살인 예고 글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저작권 침해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저는 실제 사례를 접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나 뭔가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명예훼손, 그리고 초상권 이런 문제들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유명 가수의 댄스 커버 영상을 올린다든지 연예인의 사진을 PD에 올린다든지 그리고 친구와 앱으로 소통을 하다가 뭔가 비난하는 글을 올려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또 아이들끼리 중고거래를 하기도 하고 엄마 몰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도 하고 중고거래를 해서 하기로 하고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소비 세대로 떠오르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돈에 관해서도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점을 어머님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낯선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온라인 성희롱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심각하게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이 오프라인까지도 만남이 이어져서 성범죄로 또 발전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저희가 꼭 알아둬야 할 사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일상적인 학교 생활 그리고 친구 생활이 SNS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사소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학교 폭력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거는 X고요. 저희가 이제 TV라든지 인터넷에서 이제 너무 쉽게 노래를 들을 수 있고 또 접할 수 있다 보니까 노래를 사용하는 거는 무료다 아니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노래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작곡가가 작곡을 하고요. 작사가가 노래 가사를 만들고 편곡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노래가 나오죠. 그리고 이 노래를 누군가는 연주를 할 거고요. 또 가수가 노래를 불러서 이 노래가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노래 하나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권리가 숨어 있고 이 권리가 바로 저작권이라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를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이렇게 그냥 따라 부르게 되면 이건 역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춤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그 경연 프로그램이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노래 하나에 어떤 안무를 짜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은 안무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안무를 이렇게 누군가가 마음대로 베끼거나 누군가가 이렇게 따라 추는 것도 사실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작권 침해라고는 하지만 권리자, 이 저작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뭔가 이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제 법적 문제가 현실화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홍보 문제도 있고 이제 팬심들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게 저작권 침해이고 법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거는 아이들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X입니다.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온라인에 이런 후기를 올리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에 올리는 건 여러 사람한테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자칫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의도적인 부정적인 후기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뭐 배달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 후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장님들도 많으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내가 사서 어떤 물건을 써봤는데 객관적인 이러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점은 좋았고 이런 점은 좀 아쉽다 정도의 의견 표명은 괜찮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의도적인 비방, 그리고 뭔가 이 댓글을 통해서 내가 환불을 받겠다는 목적 같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한 내돈내산의 후기는 괜찮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네, 이거는 세모로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법에서 정한 것을 보면 우리 법은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뭔가 물건을 사거나 뭐 계약을 하거나 이런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만약에 부모 몰래 게임 아이템을 샀다, 그러면 사실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법이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취소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가 되겠죠. 이 부모가 아이가 부모의 동의 없이 물건을 샀다라는 거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문제 상황은 아이가 집에서 엄마 명의 핸드폰으로 또는 이제 자기 명의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더라도 부모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부모가 산 건지 아니면 아이가 산 건지 사실 이게 분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물건 거래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이 온라인에서 구매가 일어나는 것이 훨씬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제 허락 없이 아이가 산 거예요 라는 걸 증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 회사가 뭔가 환불을 요구했을 때 이거 정말 아이가 산 건지 부모가 산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서류를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런 서류들을 이제 다 갖춰서 뭔가 이게 부모가 아니라 아이가 산 거구나 라는 게 이제 좀 확인이 됐을 때 환불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게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만약에 아이가 한 번 이렇게 한 것이랑 두 번, 세 번, 여러 번 한 것이랑 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렇게 아이가 여러 번 부모 몰래 샀다라고 했을 때 과연 부모의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가? 만약에 이게 부모가 좀 더 스마트폰 관리를 잘했더라면, 뭐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좀 관리를 잘했더라면, 자녀 교육을 잘했었더라면 사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발생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부모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 또 전부 환불받기는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부모가 좀 아이들한테 잘 교육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X입니다. 이제 저희가 폭력이다 라고 하면 이제 주먹으로 때리거나 뭔가 몸싸움을 하는 게 폭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법에서는 학교 폭력을 되게 넓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것,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것, 이렇게 돈을 뺏거나 뭐 와이파이 셔틀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학교 폭력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말로 이제 상처를 주거나 욕설을 하거나 이런 언어 폭력도 다 학교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폭력을 판단할 때는 내가 장난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 피해자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좀 아이들한테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학교폭력 설문조사 결과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실제 폭력보다는 언어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월등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는 사실 언어폭력으로 인한 다툼이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이제 자녀한테 말 조심하라, 그리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꼭 가르치고 배우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의 SNS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아이한테 얘기해주고, 그리고 SNS는 SNS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아이들은 친구들의 어떤 사진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재밌는 피드를 보면서 시간을 그냥 계속 낭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현실에서 좀 도피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SNS도 별게 없는데, 사실 너는 엄마의 일상을 많이 보고 있으니 이 SNS는 나의 일상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이다. 우리가 되게 굉장히 집중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건 현실 생활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 SNS가 아이 머릿속에 뭔가 현실 세계보다 더 큰 세계로 자리 잡지 않도록 좀 뭔가 현실과 그 가상 세계를 자꾸 구별하지 못하고 어딘가에 집중하지 않도록 좀 교육을 하는 편입니다.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3가지 정도는 좀 꼭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라는 거는 결국 여러 사람과 연결되고 여러 사람과 만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낯선 사람들, 내가 평소에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에게 잘해주고 선물을 주고 칭찬을 해주고 이러면 이제 사실 저 사람한테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호감이나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제 범죄의 대상으로 삼거나 이제 나쁘게 활용하는 어른들이 이제 있다라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낯선 사람의 어떤 선물, 낯선 사람들의 어떤 칭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주의하고 경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내 이름을 뭔가 이용하게 한다든지 개인정보를 알려준다라는 거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거는 꼭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살인 예고 글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떤 나쁜 마음으로 글을 올렸다기보다는 모르겠지? 뭐 이게 뭐 큰 문제가 되겠어? 요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올렸던 게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어느 공간보다도 다 기록이 잘 되고 몇 년 전에 했던 것들도 사실 다시 되살릴 수 있고 모든 것이 남는 공간이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좀 꼭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 했던 글들, 내가 남겼던 영상들,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다 돌아올 수 있고 이제 언젠가는 나를 이제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언어폭력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것, 모든 것들이 사실 폭력이 될 수 있고 성범죄들도 그런 관점에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좀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상처를 준 말들이 뭔가 학교폭력이라든지 범죄가 되진 않더라도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몇 년 전에 했던 말들, 어떤 이런 상처들이 사실 몇 년 뒤에 다른 방식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네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두 다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올바른 스마트폰의 사용과 통제와 절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게 진짜 필요한지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진로교육처럼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가 만나는 세상,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두 조화를 이루었을 때 우리 아이가 결국 잘 자랄 수 있고 우리 아이가 접하는 사회가 또 밝고 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다 같이 아이들을 위한 세상, 더 이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 역시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